네,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외과 전문의 백이범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백병외과의 백이범입니다. 네, 선생님께 오늘 대장암에 관한 여러 가지 질문들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소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서 몇 개를 뽑아왔습니다. 네. 요것부터 좀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방귀 냄새가 지독한데 이것도 대장암의 증상이 될 수 있나요? 라고 여쭤보셨습니다. 네. 예. 외래에서 참 많이 질문 받는데요. 내가 이 사람이랑 못 살겠어요. 이 사람 혹시 암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시겠죠. 예. 예. 방귀 냄새에 대해 상당히 오해가 있는데 예. 실제로 방귀 냄새는 대장 내 세균에 의해서 음식이 네. 예. 분해되고 발효되면서 생기는 것입니다. 예. 특히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는 경우에는 네. 그 냄새가 많이 고약한데요. 예. 실제로는 그 대장암 방귀 냄새 뭐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음. 오히려 또 방귀가 너무 많아서 네. 뭐 대장암이 아닌가 하는 또 걱정하시는 분이 계신데 예. 전혀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방귀 잘 배출하고 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걸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기를 뭐 많이 드시거나 계란을 드시거나 그러면 조금 냄새가 독해질 수 있긴 한데 네. 이거 자체로 뭐 병이 되지는 않는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또 질문이 이런 게 있습니다. 과민성 장증후군 있으신 분들 이렇게 조금 긴장하거나 스트레스 받으시면 배가 아프고 화장실 갔다 오시면 해결이 되고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나의 이 예민한 장 때문에 나중에 대장암이 생기지 않느냐 이렇게 또 물어보시거든요. 네. 갑자기 없던 변비가 생기고 예. 또 화장실 자주 다녀야 되고 네. 굉장히 이런 경우가 난감한데 예. 이런 경우를 가지고 이제 암이 아닌가 하고 이제 걱정하신 분이 계십니다. 네. 과민성 대장 증후군과 대장암은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네. 과민성 장 증후군은 기질적인 병이 아니라 예. 대장의 기능적인 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예. 그 원인은 스트레스나 어떤 환경 변화에 따른 어떤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의 변화가 갑자기 일어난다든지, 네. 특히 여행을 다녀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갑자기 없던 변비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지나친 강박적인 성향이 있는 성격이라든지 네. 그런 데서부터 오는 것이지 기질적인 병은 아닙니다. 예. 과민성 장증후군은 대장암이랑은 관계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또 질문. 대장 내시경을 내가 받았는데 용종이 발견이 됐답니다. 이게 암인가요, 뭔가요? 라고 여쭤보시네요. 네. 예. 내시경을 해서 용종을 발견하는 건 아주 잘하신 일이고, 네. 용종 중에 이제 모두가 다 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대체로 대장 용종의 대부분이 선종성 용종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종성 용종의 경우에는 예. 대장암으로 발전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조직 검사를 해서 선종성 용종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예. 선종성 용종이면 조직 검사를 하거나 네. 제거를 해내야 됩니다. 예. 그래서 확인을 해서 암으로 진행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고 예. 만약에 양성 상태 그대로다 이러면은 제거한 이후라면 1, 2년 뒤에 다시 내시경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용종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한 설명을 또 뒤에서 또 해드릴 거니까 네. 그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장 일단 뭐 소장이랑은 다르죠. 우리 뱃속에 있습니다. 어디쯤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대장은 배 전체 다에 이제 걸쳐서 있습니다. 네. 대개 대장의 시작은 오른쪽 우리가 맹장으로 알고 있는 충수돌기부터 네. 시작해서 그 위쪽에 맹장, 예. 그다음에 상행결장, 네. 그다음에 옆으로 와서 횡행결장, 횡행결장, 그다음에 하행결장, 하행결장, 예. 그다음에 S 모양으로 꺾인다 해서 S결장, S결장. 밑으로 이제 직장이 있는데 네. 항문에 가까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대장은 소장에서 모든 음식물들이 다 소화가 되어서 흡수가 됩니다. 네. 영양분은 소장에서 흡수가 끝나고 이미 다 됐고. 예. 네. 대장에 와서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내서 묽은 변, 액체 상태의 변이 이제 예. 고체 상태로 변할 수 있도록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이 가장 큰 역할입니다. 네. 그리고 장내 세균이 소화되지 못한 여러 가지 특히 식이섬유 같은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화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예. 그래서 장내 세균이 분해하고 발효를 시켜서 아주 적절한 영양분을 만들어주면 그거를 이제 흡수하는 그런 기능이 있고 또 변을 적절하게 모아가지고 적절한 때에 배출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런 역할을 하는 중요한 대장입니다. 근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상행, 횡행, 하행
S상, 직장까지 이렇게 쭉 연결이 되는데 요 부위 중에서 특별히 뭐 암이 좀 더 흔하게 생기는 그런 부위도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암의 발생 빈도, 대장암의 발생 빈도를 보면 예. 직장이 상당히 발생 빈도 높습니다. 아, 제일 마지막 부분 직장에서. 네. 네네. 그 이유가 그 아무래도 대변이 이제 저 음식물이 다 소화가 되고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예. 그런 물질들이 직장에 쌓이게 되겠죠. 예. 그러면 그 직장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 겁니다. 그렇다면 몸에 들어온 발암 물질들이 네. 직장과 접촉할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발생한다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직 정확한 추측을, 원인은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주변에도 저희가 대장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으신 분들을 몇 분 뵀는데 증상이 거의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뭐 어떤 증상들이 있을까요? 아프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분들 말씀을 맞습니다. 들어보면. 예. 그 대장암 초중기까지만 해도 예. 특별한 증상이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대장의 해부학적 구조를 살펴봤을 때 오른쪽과 왼쪽이 조금 증상이 조금 주의 깊게 본다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것을 자세히 조금 알아보면 네. 그 우측의 대장암에 발생할 경우에는 우측 네. 대장이 구경이 큽니다. 해부학적 예, 구조상. 예. 그래서 크기가 크기 때문에 암이 자라서 커질 때까지 자각 증상이 대부분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크게 덩어리로 자랄 때까지 모르고 있다 덩어리로 갑자기 만져진다든지 배에 뭐가 만져지더라. 네. 그러고 이제 암이 부서지면서 만성 출혈이 일어납니다. 그래 피가 되면 변 볼 때 피가 나온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 되면 빈혈이 생기겠죠. 예. 그런데 이제 반면 좌측에 이제 암이 발생한 경우에는 네. 좌측은 구경이 작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암이 조금만 자라도 막힐 수 있고요. 오, 예. 예, 막힘 증상이 있을 그 수 있습니다. 변비가 생기나요? 예, 변비가 갑자기 생긴다든지, 예. 변이 가늘어진다든지, 예. 그 좁은 구멍을 통과해야 되니까요. 네. 그리고 거기서 암이 부서지면은 출혈이 일어나면 바로 항문으로 나와버리기 때문에 새빨간 피가 확인이 되는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게 치질인지 대장암인지 그때부터 좀 걱정이 되겠네요. 그럼요. 예. 직장암의 경우에는 이제 항문하고 굉장히 가까이 있기 때문에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을 모으는 역할을 하는데 네. 거기에 이제 암이 있다 보니 변이 얼마 차지도 않았는데 변이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굉장히 자주 가게 아침에 되죠. 갔는데 점심 때 예. 또 막. 그리고 또 변을 봤는데도 뭔가 덩어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변을 시원하게 본 느낌이 없습니다. 예. 그걸 무지근암이라는데 이제 예. 또 출혈이 있으면 출혈이 있을 수 있죠. 예. 그래서 직장암의 경우에는 무지근암, 잦은 배변, 네네. 그리고 출혈 이게 아주 특징적인 증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있어주면 그나마 이제 검사라도 받아볼 수 없는데 증상이 아예 없는 경우도 많은 거고요. 그럼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암 얘기를 할 때 왜 유전성이 있는 암 얘기를 할 때 이제 유방암과 대장암 대표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대장암은 선생님 그러면 거의 다 유전이 되는 암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장암의 유전성 대장암이 차지하는 부분이 전체 대장암의 한 15% 그거밖에 안 돼요? 예. 감사하게도 15%인데 예. 그렇지만 이 15%의 대장암이 그 제대로만 안다면 예방이 되기 때문에 아주 우리 의사들에게는 소중한 그 히스토리, 뭐 가족력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 그 15%가 유전성이라는 것은 사실 유전성이 있긴 한데 나머지 85%는 유전이 아닌 원인으로도 올 수 있다. 그럼요. 그렇죠. 예. 그러면 유전 말고 어떤 원인들이 85%의 원인, 대장암을 일으킬 수 있는 걸까요? 네, 대부분 여러분들 뭐 매스컴을 통해서 정말 잘 아실 텐데 대개는 그 식이 습관 예. 그리고 생활 습관이 예. 결국 대장암을 만든다.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요, 선생님, 그러면? 그럼요. 15%는 뭐 조상님께 물려받은 유전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예. 85%는 차지하는 이 부분은 전적으로 개인 책임이기 때문에 먼저 식습관을 말씀을 드리면 예. 잘 아시다시피 술, 그다음에 붉은 고기, 예. 그다음에 가공된 육고기, 네. 그다음에 고칼로리, 고칼로리. 그다음에 고지방식이,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안 먹는 채소, 네. 식이섬유, 예. 운동 부족 비만, 예. 흡연 뭐 이런 게 대표적으로 대장암의 발생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냥 흔히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것들이 거의 다 대장암의 위험 요인이네요. 그럼요. 현대인들의 예. 생활 습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장암 검사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대장 내시경이 될 텐데 네. 요거 얼마에 한 번씩 받아야 하느냐 사실 검사 자체가 조금 그 까다롭기는 해서
그래서 이거 얼마 주기로 한 번씩 받아야 되느냐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대장 내시경 검진은 그 국가암 검진 사업에 의하면 네. 가족력이 없는 경우에 네. 50세 이후에 5년마다 시행하기로 돼 있고요. 아무 문제가 없다면 네, 그렇죠. 건강하게 네. 잘 사시는 예, 분들은 예. 50세 이후 5년마다 하시는 게 추천되는 것이고 예. 가족력이 있거나 한 경우에는 10년 정도 당겨서 40세부터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유전성 대장암의 예. 경우에는 사춘기나 성인이 되어서부터 바로 검사를 시작해야 된다고 네. 추천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특수한 경우는 이제 선생님들이 알아서 얼마마다 한 번씩 오라고 말씀을 해 주실 거고 네. 정상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50세 이후에 5년마다 한 번씩 검사를 해서 문제가 없다는 것만 확인을 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대장 내시경만 하는 경우가 있느냐 하면 그게 아니라 뭐 어떤 분들은 CT도 찍었다, MRI도 찍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그 대장 내시경 검사로 대장암을 확진하게 됩니다. 예. 이게 암이냐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암은 얼마나 퍼졌느냐 아니냐 이게 궁금하시죠? 그렇죠. 네, 그게 바로 이제 의학적으로 병기 설정이라고 하는데 예. 이 병기 설정을 위해서 CT, 특히 복부와 그다음 폐 CT를 찍고 예. 직장의 경우에는 이제 골반 내강의 암의 진행 여부를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MRI 등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 병기가 어느 정도 뭐 몇 기냐 이런 걸 알기 위해서라도 CT나 MRI는 필요하다. 네. 예.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요즘 뭐 국가암 검진 무료로 하는 검사들 중에는 그 변 검사, 옛날에 우리 어릴 때 하던 체변 봉투에 이렇게 변 담아오는 그런 검사도 하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저는 약간 의구심이 들어서요. 선생님 어떻게 보시나요? 당연히 실효성이 있으니까 국가에서 이제 예. 추천하고 했을 겁니다. 예. 저도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 모든 사람들을 스크리닝, 선별 검사를 하기 위한 것으로 대장 내시경은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예. 모든 사람들을 그 장약을 상세책을 먹어야 되고 이렇진 힘들거든요. 예, 예. 그래서 모든 환자, 모든 뭐 직장에 다니는 검진이라든지 할 때는 체변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분변 자밀 검사라고 그러는데요. 예. 대변에 피가 있느냐 없느냐를 검출하는 검사입니다. 예. 그래서 피가 생기면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암에서 출혈을 일으킨다 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래서 그 피가 나면은 암일 가능성이 있겠다 해서 이제 더 정밀 검사인 대장 내시경을 추천하는 것이죠. 예, 예. 그래서 모든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검사법으로 아주 선별 검사가 좋은 방법이 예. 분별 자멸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별하기 위한 검사지 대변 검사 하나만으로 장에 있는 모든 병을 다 알아낼 수 있고 이런 거는 아니니까요. 그럼요. 예. 그렇죠. 네, 대장 내시경을 이제 받으시면 용종을 몇 개 제거했다 뭐 이런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처음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 암이 되는 건 아닌데 일부 암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럼 선생님 암이 되는 경우에 뭐 한 1, 2년 안에 그냥 암이 되기도 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대개 선종성 용종의 경우 예. 그냥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5년에서 10년 지나면 대부분 암이 된다라고 밝혀져 있습니다. 5년에서 10년. 네. 네. 근데 이제 그 내시경 하는 우리 내과 선생님들 주로 하시는데요. 예. 그 용종의 모양과 네. 크기에 따라서 암일 가능성이 높다 안 높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아, 모양만 봐도 어느 정도 추측이 가능하다. 네. 아, 예. 대개는 그 성냥개비 모양으로 예. 튀어나와 있는 용종형이라고 그러는데요. 예. 이런 부분의 경우에는 대개는 그 양성일 가능성이 있고 막 암으로 진행했다 하더라도 네. 그렇게 진행도가 높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크기가 또 중요한데 2cm 이상이 되면 예. 이제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예.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절제를 한다든지 하는 치료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 그리고 모양이 아까 그 성냥개비 모양으로 튀어나온 그런 모양이 아니라 예. 이제는 그 장벽에 붙어가지고 네. 옆으로 깔려가지고 자라는 척방형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좀 높고 예.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여러 군데 조직 검사를 해서 예. 암이 생겼는지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절제를 해내야 됩니다. 예, 예. 요거는 이제 사실은 그 대장 내시경을 하시는 내과 선생님들이 이제 하시는 네, 시술인데 그럼요. 요게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해도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걸 내시경으로 하신단 말이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실제로 용종 절제술을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 예. 올가미를 걸어서 걸어가지고 태우고 막 예. 잘라내면서 지혈도 시키고 예. 또 심지어는 그 끝에 그 나이프가 달려 있어서 예. 그 실제로 점막
절제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썰어서 있습니다. 잘라내기도 하고 막 예,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대장암 수술 관련해서 이제 일반 분들이 좀 두려워하시는 게 사실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루라고 해서 바깥쪽으로 배변 주머니를 하나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그럼 이걸 평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남은 평생을 이걸 하고서 사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다라고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요즘은 경향이 선생님 어떻습니까? 네, 그 1970년대부터 예. 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예. 직장암 이러면 항문까지 다 드러내는 네네. 그래서 영구적인 그 배변 주머니인 장루를 차는 예. 수술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게 표준 술식이었기 때문에 그랬고요. 예. 2000년에 들어서는 항문 보존 술식이 소개되면서 예. 최근 들어서는 복강경이나 로봇 수술 같은 장비의 네네. 도움으로 예. 항문 입구까지 박리를 해내고 예. 항문 관략근을 살려서 네. 항문을 쓸 수 있도록 만드는 수술을 지금 보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항문을 쓴다라는 얘기는 배변 주머니를 쓰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영구 배변 주머니를 차지 않고 일시적으로는 찰 수 있습니다. 예. 항문이 움직이는 장기이다 보니 네. 거기에 연결을 해두면 예. 터질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예. 장루를 그 위쪽에 변을 우회 도로를 만들어서 변을 네네. 빼내고 밑에 항문이 잘 낫고 나서 도로 집어넣는 일시적인 장루는 찬다고 봐야 되지만 영구 장루는 그 퍼센트가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러면 환자분들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그럼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막 크게 이렇게 열고 들어가서 이렇게 막 했는데 요즘은 굉장히 상처도 작고 네. 예, 여러 가지 새로운 수술법들이 많이 나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선생님이 아주 특이한 수술을 하고 계신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예. 특이할 것까지는 없고 지금 최근 개발된 그 로봇 수술 장비를 이용해서 예. 항문 직장을 살리는 네. 쪽으로 해서 수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그 복강경 수술이 가지지 못한 네. 기구의 꺾임이라든지 네. 또 3차원의 뷰 예. 그리고 정교한 수술이 로봇 수술을 통해서 가능해지면서 예. 지금 서울 쪽은 거의 로봇 수술로 직장암 수술을 다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부산은 이제 좀 늦게 소개가 됐는지 몰라도 네. 로봇 수술을 제가 하면서 네. 직장 항문 수술을 전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궁금해지면 사실 로봇 수술은 로봇이 혼자 사는 수술이 아니라 선생님이 로봇을 조종을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선생님의 수술방으로 저희들이 몰래 한번 따라가 봅니다. 자, 지금 손 세척하고 계신 거죠? 네, 손을 열심히 씻고 네. 수술방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네. 저거 정말 중요합니다. 네. 환자분은 57세 여성 환자분으로 평상시에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뭐 가족력도 없으신데 건강 검진하시다가 우연히 대장암을 발견하셨습니다. 이분은 특이하게도 직장과 직장 위에 인접한 S결장에 두 군데의 암이 발견이 됐습니다. 직장 위쪽에 있는 부분이 좀 작고 S결장에 있는 암이 비교적 커서 전체적으로 변기가 한 3기에 해당되는 임파선 전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진행된 상태로 할 수 있겠습니다. 직장 쪽이라는 것은 이제 항문에 가깝기 때문에 신경을 살리고 그다음에 출혈을 최소화해서 회복도 빠르게 하면서 이후에 환자가 배변 활동이라든지 소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하부 장기 수술에 대한 합병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복강경 수술의 장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한 어떤 그 장기 회복이 빠른 그 로봇 수술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수술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네. 손을 닫고요. 저게 뭔가요? 예, 로봇 수술에 장착될 로봇 장비입니다. 아하. 실제 환자 뱃속으로 들어갈 장비입니다. 네, 저게 여러 개가 들어가는 거죠? 예, 구멍이 한 4개가 설치가 되겠습니다. 예. 자, 로봇이 들어갑니다, 이제. 로봇 수술하시면 대개는 뭐 로봇이 들어가서 알아서 하는 걸 알고 계신데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의사가 직접 움직이는 걸 컨트롤합니다. 그럼 로봇은 가서 이제 그 명령에 따라서 그냥 움직이는데 복강경 수술은 아무래도 이제 사람 손으로 하다 보니까 떨림이 있고 그리고 2차원 화면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 원근감이 없습니다. 그러나 로봇 수술하게 되면은 이제 원근감이 이제 실제 눈으로 보는 것과 똑같은 상황을 재현해주고 그다음에 떨림 현상이 없고 기구가 끝이 꺾이기 때문에 손처럼 그래서 이제 아주 정교하게 수술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떨림이 전혀 없네요, 선생님. 그죠? 네.
손가락으로 이렇게 그 네. 정교하게 움직이게 되고 그것이 그대로 전달되면서 떨림 없이 정교하게 손처럼 정말 손처럼 장비를 쓸 수 있게 됩니다. 조정하게 되면 로봇이 저렇게 자동으로 움직여서 그 움직임이 그대로 전달되게 되겠습니다. 수술이 안정적으로 되도록 여러 스텝진들이 관찰하고 모니터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아주 차분하고 조용히 수술이 진행되겠습니다. 화면이 커서 다들 함께 보고 계시네요. 저 장면은 대장암이 밖에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안에 생긴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대장암의 이제 위치를 표시를 하고 저렇게 이제 빛을 쪼이면 형광 물질로 잘 보이게 되고요. 이 환자분은 대장암을 이제 절제하기 위해서는 장을 일부 절제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제 배액되는 혈관이라든지 임파선을 다 같이 모아서 저렇게 절제를 하는데 지금 대동맥에서 나오는 대장으로 가는 혈관을 잘 박리를 해서 결차를 하는 모습입니다. 피가 안 나게 딱 막아서 자르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피가 나면 안 되겠죠. 1시간 17분이 이제 지나도 수술을 하고 계십니다. 수술 이제 하시는 장면만 보고 사실 이제 저희가 환자분을 인터뷰를 하지는 못했는데 저분 이제 2주 후에 경과가 어떠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저분은 지금 수술하고 일주일째 실밥을 다 뽑으시고 식사도 제대로 제때 잘 하시고 해서 이제 퇴원하시고 외래에서 이제 곧 만날 예정입니다. 수술을 참 잘 받으신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암 치료하면 뭐 수술, 항암 치료, 방사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수술을 저렇게 받으셨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또 막 항암 치료를 하거나 하는 경우도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대장암은 그 제일 중요한 게 수술이 그 중심에 있고 절제를 해내고 절제한 그 대장암을 포함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임파선을 함유하고 있는 그 표본이 제법 큽니다. 예를 들어 이제 대장암이 있다 그러면은 절제되는 그 인접 대장을 포함해서 한 15에서 20cm 정도 잘라냅니다. 그리고 그 주변의 혈관과 임파선을 다 같이 걷어내는데 그걸 이제 병리과 선생님이 조직 검사를 한 일주일 정도 해서 일주일 뒤에 리포트가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임파선 전이가 있다, 침륜도가 얼마나 깊게 뿌리가 박혀 있다,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병기가 1, 2, 3, 4기 이렇게 정해지게 되는데 대개는 2, 3기 정도에 해당되는 분들은 수술하고 나서 6개월 정도의 항암 치료를 받게 됩니다. 받게 되고 안 받는 분도 있으실 거고. 그렇죠? 그 2기나 1, 2기에 해당되는 분들, 2기 중에서도 위험 요인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없는 비교적 초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수술 끝입니다. 그것으로 완치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2기 위험 요인과 3기부터 항암 치료를 받게 되는데 한 6개월간 받게 됩니다. 그렇죠. 이래서 일찍 조기 검진을 해서 빨리 발견을 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항암 치료를 받는 분도 있고 방사선 치료도 같이 받으셨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최근에는 그 직장암의 경우 암의 크기를 줄이고 병기를 낮춰서 항문도 살리고 재발률도 낮추는 그 치료법으로 직장암에 대해서는 수술 전 방사선 항암 화학요법을 하고 있습니다. 수술 전 방사선. 그래서 그 방사선을 한 달 정도 이렇게 쪼이고요. 이후에 한 달을 쉬고 수술을 이제 한 달에서 한 달 반 사이에 수술하게 됩니다. 사이즈를 딱 줄여놓고. 그럼요. 그래서 방사선 치료를 하고 나서 수술을 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그 암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항문을 살릴 찬스가 굉장히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또 새로운 게 뭐가 생겼네요. 항암 치료 중에 표적 치료라는 게 이게 선생님 뭔가요? 대장암 환자분들 중에 안타깝게도 이제 진행이 좀 많이 된 4기 환자분들에 대해서 쓰는 치료법인데요. 대체로 항암 화학요법을 이제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게 이제 불특정 세포에 대해서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정상 세포도 다치게 돼 있고요. 그런데 표적 치료라는 것은 우리 말씀하신 대로 타겟 말 그대로 타겟에 그대로 꽂아버리는 그런 치료입니다. 딱 암만 치료를 하는. 그럼요. 그건 이제 항체가 그 암 세포에 가서 달라붙어서 이제 치료를 한다는 개념인데, 그게 이제 표적 치료를 항암 화학요법에 같이 병합할 경우에 생존율이 상당히 올라간다, 생존 기간이 늘어난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또 무기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암이랑 싸우는 무기가 많아지고 있네요. 그리고 그 표적 치료의 경우
그 국가에서 이제 보험까지 적용을 해줍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고가였는데 네. 그 좋은 치료법을 여러 환자분들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여러 환자분들에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뭐 주변에 이제 그 대장암으로 이미 수술 받으신 분들도 계실 테고 아니면 이제 진료를 조금 받으셔야 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분들이 가진 거의 그 걱정거리 같은 것들이 좀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이후의 삶이 굉장히 좀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수술도 굉장히 큰 거 아니냐. 이렇게 확 열고 들어가서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런 기본적인 공포심을 좀 갖고 계신 분들이 미리 있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대장암입니다. 수술하십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예. 모든 인생이 끝난 것처럼 아이고, 받아들이는 예, 분들이 예, 많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복강경이나 네. 복강경 로봇 수술을 이용해서 네. 하게 되면 구멍을 뚫어 수술하고 예. 장기만 빼내기 위한 절제 창을 만들기 때문에 예. 개복처럼 이렇게 막 크게 째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상처도 작고 회복도 빠르고 예. 통증도 하루 정도만 조금 불편한데 2, 3일 지나면 가뿐하게 걸어 다닐 수 있기 때문에 2, 3일 지나서 걸어 다닐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장암인데? 네. 예, 예, 예. 그걸 지금 잘 모르셔서 예. 대장암 수술 이러면 고민하시는데 전혀 그런 고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일반 암 치료처럼 그렇게 하고 네. 경과도 굉장히 좋고 회복도 네, 빠를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 예. 환자분들이 이제 내가 이런 대장암이 생긴 이유가 내가 음식 습관이 그동안 안 좋아서 이렇게 됐나 보다 해서 암 치료를 받으신 다음에 아예 채식으로 바뀌신 분들을 몇 분 뵀습니다. 이게 과연 옳은 건가요, 선생님? 어떨까요? 네. 예. 대개 대장암을 진단받기 전까지는 음식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못하시다가 예. 대장암 진단받고 치료가 들어가야 되는데 네. 이제부터는 식이섬유와 야채를 많이 먹어야 되겠다 예. 생각하셔가지고 단백질 섭취를 전혀 안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예. 대장암 수술과 항암 치료가 이루어지는 동안에는 예. 단백질 섭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히려 많이 드셔야 되는 거군요. 그럼요. 예. 예, 그리고 충분한 칼로리 섭취가 돼야 되는데 예. 그 기간 동안에 야채나 또 뭐 고기를 전혀 먹지 않는 그런 야채만 먹고 고기를 먹지 않는 이런 습관을 들이면 아주 치료가 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치료받는 동안에는 단백질 보강, 예. 그다음에 비타민 네. 섭취 아주 중요합니다. 예. 그런 다음에 이제 모든 치료가 끝나고 끝나고 재활을 나면 막기 위해서 이제 그때 이제 견과류 섭취, 견과류. 그다음에 비타민 A, C, E, 예. 그다음에 이제 칼슘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고요. 예. 그리고 외부에 나가서 햇빛이 좋을 때 예. 광합성이죠. 예. 비타민 D 합성을 하면서 네. 체력을 보강한다면 대장암 예방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대장암 환자를 선생님 굉장히 많이 보십니다. 근데 약간 답답하다. 요거는 꼭 아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이 있으시면요. 네. 대장암 치료는 네. 예전에는 유럽이나 미국으로 가서 네. 앞서 있는 의료 선진국에서 예. 치료를 받거나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한국의 의료도 굉장히 발전하면서 예. 2018년도에 그 유명한 해외 저널 잡지의 란셋이라는 저널에서 예. 각 국가마다 대장암의 생존율을 조사를 했습니다. 예. 즉 그 대장암 치료 성적이겠죠. 그것을 이제 냉정하게 국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네. 조사를 했는데 예. 한국이 당당 1위를 했습니다. 아싸. 예. 네. 예. 76.8%라는 5년 생존율을 나타냈는데 네. 그 이면에는 대장암 수술법과 치료법이 네. 표준화되고 이것이 한국에 있는 모든 의사들에게 네. 가이드라인으로 제시가 되기 때문에 네. 아주 높은 성적을 이루지 않았는가. 예. 그래서 서울뿐만 아니고 부산에서도 이렇게 네. 표준화된 치료 또 보시다시피 앞서 있는 로봇 수술 치료도 가능하기 때문에 네. 더 이상 서울로 집중되지 마시고 예. 지역에서도 충분히 치료를 받으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다음으로 이제 정말 나는 생활 습관을 고치고 싶지만 도저히 나는 고칠 수 없다. 예. 라고 고기를 하시는 못 끊겠다. 분들 네. 있습니다. 예. 그런 분들은 제가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네. 대장 내시경이라도 꼭 하시라 아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대장 내시경을 주기적으로 해서 용종이 생기면 제거하면 암이 안 생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정기적인 대장 내시경 검사를 꼭 받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 식이 습관 중에 제가 이제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 술입니다. 술요. 예. 예.
서양인의 식습관이 오면서 대장암이 증가됐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예. 실질적인 한국인의 식습관을 따져봤을 때 예. 최근 논문 그리고 저의 외래 경험을 통해서 봤을 때 네. 알코올 섭취가 대장암의 1위입니다. 원인. 아, 간암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대장암에도 굉장히 술이 영향을 많이 미친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은 또한 네. 그 발암 1군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술이 대장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연말 연초에 또 술자리들 많으셨을 텐데 네. 약간 뜨끔하실 것 같습니다. 술을 줄이셔야 할 것 같고요. 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외과 전문의 배기범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